속도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단계에서도 미국은 또 북한의 그런 협상 전략과 비핵화 전략에 말려들 것입니다. 네. 지금 지금 북한의 이제 최근 이제 동향을 보면 이건 북한에서 초점 흐리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초점을 흐려넣는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세계의 언론의 초점은 비핵화 문제에 있는. 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도주의적인 상황 문제를 이제 내놓으면서 상당히 북한은 실제 핵 문제의 속도는 늦추면서 세계 앞에 싱가포르 공동 합의문대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이제 효과를 낼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이미 핵실험장을 폐기했습니다. 폭파했기 때문에 다음 이제 세계의 초점을 흐려놓을 수 있는 조치를 하나 취할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서해의 위성 발사장이 되겠는지 아니면 네. 미사일 실험장이 되겠는지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네. 이런 문제들 또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사찰을 받아서 이미 낡고 로우화된 아무래도 폐기 과정을 거쳐야 할 이런 핵 단지들에 대한 폐기 과정 네. 이런 걸 취함으로써 한동안 실제 핵심 상황인 네. 현존하는 핵무기와 ICBM 문제는 오랫동안 이제 끌고 가려는 이런 초점 흐리기 전략으로 이제 나올 거고 미국도 뭐 볼튼이 이자건방 CBID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북한의 전략대로 끌려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이 전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를 했다라는 자신감이 바탕이 된 그런 조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핵이나 미래의 핵은 포기해도 좋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요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확고하게 이제 단언할 수 없는 것은 과연 북한이 그러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핵 탄도와 ICBM을 완성했느냐, 네. 아니면 하지 못했느냐, 요 문제에서는 상당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죠. 논란의 여지가 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는 또 현재 미국 지배층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ICBM을 완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한테는 미국한테는 네. 현 시점에서 북한이 더 핵 능력을 고도화하지 못하도록 멈춰 세우는 것이 미국한테는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핵실험, 추가적인 ICBM을 하지 못하게 해서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결국은 감소시키면 미국으로서는 큰 이득을 챙긴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 또 고립주의? 미국 예. 이익 중심주의입니다. 결국은 지금 점차 미국의 시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또 일본 말하자면 동맹국들의 안보 문제는 점차 미국의 시야에서 떠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때쯤 이 곳곳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했던 내용 중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점 아니겠습니까? 이 CVID가 아니고 SVID, 그러니까 그냥 절충안, 충분한 비핵화면 우리에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공사님께서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건 제가 분석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 트럼프가 여러 번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얼마나 이제 김정은이가 ICBM 실험도 안 하고 핵 실험도 안 하니 얼마나 지금 평화롭게 됐느냐. 네. 이걸 내가 이룩한 거다. 결국은 뭐냐. 미국의 안전, 미국이 북한이 핵으로부터 타격받지 않도록 이것은 내가 이루어냈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응당 트럼프가 진정으로 동맹국들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는 북한 핵무기가 절대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국이나 일본에는 말하지 않고 자국 국민들한테만 미국에는 날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안심해라. 바로 이것을 이룩한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그렇죠. 이야기한 겁니다. 예. 자,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탈북한 외교관 중에는 지금 최고위급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태영호 전 공사가 북한에 있을 때
만났던 인물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저서에 소개가 되는 인물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그 저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추가로 북한에 있는 고위층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가까운 시일에 김여정이가 어느 한 분야를 독자적으로 이제 맡고 이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겁니다. 최승윤이가 우리 학급에서 여지들 속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했습니다. 앞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이영호 다음에 북한 외무상으로 지금 최선희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좀 조금씩 짚어볼 텐데요. 전 그에 앞서서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인상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좀 우습게도 북미 정상회담을 떠올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싱가포르 관광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중요한 회담 결과도 결과지만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야간 관광을 떠났던 그 장면이 워낙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걸 도대체 누가 기획했을까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김여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전문가의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누가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북한에는 이제 그 당 지도자들, 그러니까 당과 국가의 간부들이 외국을 방문할 때 어떠한 사항은 꼭 해야 한다는 해외 방문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걸 북한에서는 이제 융성 자료 수집이라고 말합니다. 네. 예, 북한을 말하자면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아니면 무슨 교육센터라든가 뭐 미국으로 말하면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중요한 지점을 꼭 보고 와서 아하. 김정일한테 보고 상하이를 방문한다, 또 대련을 방문한다, 또 러시아에 간다 할 때는 일정을 짤 때 네. 밑에 실무일꾼들이 기본 회담 외에 우리 지도자가 이 나라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올 것이냐 네. 이걸 사전에 계획해서 보고합니다. 아, 이번에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가면 이러이러한 곳이 있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기회에 북한 간부들을 대동하고 그런 선진 문물을 보여주고 네. 이 중에서 북한의 실정에 맞게 네. 필터해서 우리가 더해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걸 이제 간부들한테 하나 보여주자는 것도 하나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대단히 마음이 열린 지도자다. 네. 그 어떤 것도 좋다고 생각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지도자다라는 그런 그래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도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선전, 선동 지금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김여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김여정 도대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존재고 지금 그 위치가 점점 더 강화되고 올라간다고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우선 서두에 지금 최근에 북한 이 언론에서 달라지고 있는 네. 김정은의 방중이라든가 또 싱가포르 방문과 관련한 보도 이런 걸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김정은은 유럽에서 이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 언론들의 역할, 언론 플레이에 상당히 능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4.27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행동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 책 3층 서기실에 암호에도 썼습니다. 김정은이가 올라가서 처음으로 대부분에 준 지시들 중에 하나가 뭔가면 외교관들이 이거 좀 인터뷰도 하고 네. 이렇게 해라. 왜 인터뷰도 안 하고 이제 기자 브리핑도 안 하냐. 이거 외무성에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네. 외무성 내에서도 그러면 평양에 앉아서 어떻게 이거 언론 인터뷰를 할 것이냐 이런 회의도 몇 번 했어요. 네. 그걸 놓고 보면 김정은은 상당히 이제 언론을 중시합니다. 김정은이가 올라가서 2012년 4월 달에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도를 맞아서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네. 이때 발사할 때 김정은이가 누구도 생각하는데 김정은이가 외국 기자들 다 받아들여서 발사장에 데리고 가서 위성이 발사되는 걸 보여야 한다. 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자들이 다 그때 북한에 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발사가 그때 실패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면 이거 김정은이가 약간 이거 외국 언론들을 북한에 데려오는 데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김정은은 이제 북한의 주요 계기 때마다 외국 언론들을 이제 들여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김여정의 이제 역할 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 요 한 2, 3년 동안 특히 김여정의 역할이 북한 내부에서 상당히 이제 초점이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김여정의 역할을 보면 김정은의 의전을 옆에서 직접 챙기는 그렇죠. 그런 의전 담당관의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 네. 세계인이 볼 수 있는 화면에 항상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오빠와 함께. 김정은이 여동생이었던 김경희와는 달리 네. 김여정도 역시 해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언론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싶어합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 각광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번 뭐 싱가포르 회담이나 또 중국 방문 시 옆에 나선 건 외에도 바렌에 있을 때 같이 북한에서 네. 김정은이가 이제 처음 지도자로 이제 나설 때 그때부터 김여정이가 뒤에서 다 뭐 꽃다발을 주면 자기가 받아가고 그랬죠. 이렇게 언론의 중심에 이제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우전 담당 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정한 정도 이제 김여정도 정치 경제 이런 걸 학습하면 김정일의 동생 김경희처럼 북한의 어느 한 분야를 직접 담당하는 그런 네. 때가 저는 인차 이제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로 좀 활약을 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가장 긴급하게 바라는 것은 이제 경제 문제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와 연결된 어느 한 분야를 이제 저는 담당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인민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는 김경희 때처럼 네. 경공업 부문이라든가 혹은 지금 북한에서 관광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광 분야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경제 사업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분만을 담당하고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일이 잘 되지 않았는데 김여정 동지가 이 분야를 담당하면서부터 일이 펴인다. 네. 이런 아마 이미지를 이제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김정은 사실 이 언론을 이용할 줄 알고 언론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이 외무성 직원들에게도 인터뷰를 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한다고 하면서 예. 정작 이번 싱가포르 회담 때는 이 공동 성명문을 발표할 때 트럼프 대통령 혼자 했어요. 예. 본인은 같이 하지 않았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들 공동 선언문이기 때문에 같이 발표할 줄 알았는데. 그 우선 북한 내부 대활동 규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 내부 대활동 규정에는 그 어떤 간부든 해당 나라를 방문하고 그 나라 지도자와 공동 기자 인터뷰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건 네. 김정일이가 이건 소방식이다. 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제 책에도 있지만은 2001년 스웨덴 총리가 왔을 때 스웨덴 총리가 마지막에 김정일에게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고 간절히 요청했어요. 그런데 하고 회담에서 한 말 모든 것은 상당히 준비되게 미리 여러 번 준비도 하고 같이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모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모의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한 내용인데 기자 공동 회견에 나오면 예상치 않았던 질문이 나오는데 그렇죠. 즉석 질문을 받아야 즉석 질문을 많이 받죠. 즉석 질문에서 김정은이가 잘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과 네. 미북 정상회담에서 쏘아 올렸던 네. 그 이미지 정말 김정은은 훌륭한 협상가다. 네.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모험은 김정은은 안 합니다. 아하. 그런 또 이유가 있었군요. 자, 이제 이 태영호 공사가 증언하는 북한 내부의 인사 한 명 더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아내죠. 리설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설주가 처음에 이 대중에 등장을 했을 때, 대중 앞에 등장을 했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등장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파격적인 등장이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김정일 때에는 김정일의 부인이 누군지 북한 사람들은 뭐 일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네. 극소수의 엘리트 이제 그 근접 측근 간부들 내외에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설주는 이미 북한사에 알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랬죠. 모란봉 악단에서 공연을 했었죠. 공연을 한 그런 이미 알려진 그런 노래 배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알려진 노래 배우가 북한의 최고 용도자의 부인이 될 줄은 일반 국민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현듯 부인으로 나온 겁니다. 네. 예, 부인으로 나온 이후에 이설주가 말하자면 김정은의 이미지를 훌륭하게 만드는 데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데 그렇죠. 큰 도움이 됐겠죠. 예, 예를 들면 이겁니다. 김정은이가 장성택 이제 치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숙청을 했죠. 숙청을 하고 네. 수용소로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 김정은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이완화시키는 역할을 이설주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뭐 주민 가옥을 김정은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는 자기가 네. 직접 이 부엌에 들어가서 사발이라든가 이 컵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그 집주인하고 씻고 아하. 그다음에 이 방바닥 북한에서는 이거 구들이죠. 이 네. 언돌바닥에 김정은하고 스스럼 없이 같이 앉아서 그 평범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맞잔을 짓는 이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그 이미지를 네. 이설주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예쁜 부인이 곁에 있는 사람인 김정은이가 설마 악말이야? 아하. 심지어 또 언론, 북한 TV에 등장할 때 이 팔짱을 끼고 등장하는 모습들도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 첫 공연 때 또 파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연 배경으로 등장한 영상에 디즈니, 월트 디즈니,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키마우스가 등장하고 디즈니 만화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이 장면을 태공사께서도 보시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그때. 예, 이 지금 그 저 화면이 김정은이가 이제 처음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공연이 진행된 다음 북한 당국은 새로운 조치를 취합니다. 네. 말하자면 이 공연을 그때 할 때 외국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VHS 테이프 네. 이런 걸 공연을 하기로 확정이 됐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예술단, 글쎄요, 우리 남북 예술단 교류에서는 같은 민족이고 또 감성이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만 미국 공연도 과연 성공적일 수 있을지는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북한 악단 정치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볼 텐데 이렇게 악단 정치에 주력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이것이 그 북한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북한은 상당히 폐쇄적인 사회이지만은 네. 이런 특정 악단들은 전 세계의 모든 명곡을 이제 다 연주하고 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배우들이 유럽이나 이제 홍콩, 마카오와 같은 이런 현지에 직접 갑니다. 네. 가서 이제 현지 공연 장면들을 보고 다시 와서 이제 북한에서 그것을 이제 도입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연호 악단과는 달리 이제 북한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상당히 반미적인 나라로 이제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반미적인 악단이 미국에 가서 미국 노래를 연주하고 네. 미국 노래를 이제 잘 부른다 하면 미국 내에서 이제 상당히 큰 네. 그런 이제 부드러운 이미지로 또 바뀔 수 이미지가 있다. 나올 것이다. 이것이 지금 북한의 생각입니다. 악단 정치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지 정치의 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예. 리설주는 김정은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고 악단 정치는 또 북한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또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군요. 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의 친형이죠. 김정철 이야기가 이 저서에 상당 부분 할애가 돼서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 저서의 제목,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제목도 김정철과의 인연, 에피소드 때문에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네. 어떤 인연과 에피소드가 있었나요?